본격적인 얼음 낚시 시즌을 맞아 텐트 얼음 낚시에 나선 낚시인들. 신발을 가지런히 벗어놓은 채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손맛을 즐긴다. 겨울 얼음 낚시의 손맛은 낚시꾼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된다. 그만큼 얼음판을 깨고 그 자리에 앉아 낚시를 즐기는 모습이란 낚시를 즐기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멋지게 보인다. 마치 남극에 온 듯한 환상에 빠지게 하는 얼음 낚시터에서의 특별한 추억. 바로 그 이색적인 멋과 손맛의 어울림이 얼음 낚시의 매력인 듯 싶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군계락 필드스텝 손동락입니다. 오늘은 얼음 밤 텐트 낚시 두 번째 시간으로 이곳 음성에 있는 큰골 낚시공을 찾아왔습니다. 이곳 큰골 낚시터는 한 1만 2천 평 규모로서 준계곡지에 속합니다. 서식 어종으로는 붕어, 잉어가 서식하고 있고요. 또 자연산 붕어도 많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수심이 좀 깊은 쪽, 제방권 물골 주변을 공략하게 되겠는데요. 이곳 낚시터는 참고로 여름에는 저 상류 쪽으로 이제 포인트 형성되다가 지금 얼음 낚시에서는 이곳 물골 주변 수심이 깊은 5m 한 6m권에서 잘 되고 있는 어떤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얼음 밤 텐트 낚시에서 두 번째 시간이지만은 전번 시간에 보여드리지 못한 그런 부분들을 좀 확실히 보여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낚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북 음성군 감곡면에 위치한 큰 골지. 오늘도 이곳에는 밤 텐트 얼음 낚시를 시도하려는 꾼들의 발길이 모였다. 좋은 손맛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는 낚시인들. 그래서 꾼들의 신발은 늘 피곤하기만 하다. 벌써부터 부지런히 채비를 서두르는 낚시꾼들. 오늘은 또 어떤 손맛을 낚을 수 있을까? 저마다 기대가 대단하다. 겨울에도 얼음 낚시의 손맛을 즐기느라 바쁘기만 한 낚시인들의 하루는 늘 이렇게 시작된다. 얼음 밤 텐트 낚시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필연적으로 갖춰야 될 게 상당히 많은데 가장 첫 번째가 이제 빙질입니다. 빙질. 이 빙질 상태는 이제 10번을 얘기해도 사실은 부족한 부분인데 가장 우선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이제 안전.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빙질의 상태를 확인해야 됩니다. 즉 빙질의 상태도 해빙기 때는 얼음이 두꺼워도 사실 얼음 빙질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해빙기 때는 얼음 밤 텐트 낚시를 피하시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적어도 이제 좁은 텐트 안에서 이제 사람이 2명 정도, 3명 또 안에 또 이런 난방 이런 가스 스토브를 피우기 때문에 열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얼음이 녹아내리는 걸 감안하셔가지고 최소한 15cm 정도는 돼야 되는데요. 적어도 15cm 정도 같으면은 얼음의 두께가 우리가 손으로 대서 한 이 정도 돼야 됩니다. 지금 이 여기 같은 경우는 그 이상으로 지금 얼음 빙질 상태로 보이기 때문에 절대 안전하다고 봐야 되고, 자, 이런 게 필연적으로 이제 확인이 되고 나면은 이제 텐트를 이제 설치를 하시는데, 텐트도 바람에 이제 날리지 않게끔 팩을 고정시키시고, 그게 이제 준비가 된 다음에는 이제 내부에 들어오셔가지고 좁은 공간에서 낚시를 해야 된다는 그런 제약이 있습니다. 따라서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일목요연하게 가지런하게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또 소음이 정숙을 최대한 요구가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제자리에 딱 가지런하게 이렇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스 스토브도 사실은 난방을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있어야 되고, 또 가스 스토브에 가스를 교환하기 위해서는 소형 부탄가스도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미끼통도 항상 낚시를 하고자 하는 좌측편에 미끼별로 가지런히 준비가 돼야 되고요. 자, 우측편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중간에 이제 채비를 교환하고 하는 이런 태클 박스, 또 고기를 담을 수 있는 아이스 박스라든지 또 낚시 가방이라든지 하여튼 이러한 부분들이 하여튼 자리에 일목요연하게 깔끔하게 정리되어야만이 낚시를 하면서 불편 없이 낚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자주 쓰는 제품들, 그러니까 가장 많이 쓰는 이런 그런 소품들을 가까이 놓고 자주 쓰지 않는 이런 가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뒤로 이렇게 놓으시고, 그러니까 좁은 공간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야 된다는 거.
이유는 좁은 공간이기 때문에 뭐 찾고 이러다 보면 좀 부스럭거리고 소음이 상당히 많이 발생됩니다. 즉 소음은 밤낚시의 가장 큰 적이기 때문에 막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장비들 가지런하게 준비를 하시는 게 관건입니다. 근골지의 조항을 가늠해보기 위해 서둘러 낚시를 시작한 손정락 프로. 이렇게 조항 체크도 할 겸 손맛을 즐기면서 밤이 되기를 기다릴 모양이다. 그런데 얼마나 지났을까? 미야카나마 찌에서 조금씩 어신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물속에서 툭툭 미끼를 건드리는 고기의 움직임이 손으로 느껴졌다. 점점 더 강하게 반응을 보이는 것이 꾼으로 하여금 입질을 기대하게 했다. 잠시 후 역시 예상했던 대로 고기는 확실한 입질을 보였다. 그리고 손정락 프로 역시 놓칠세라 챔질 시기를 정확히 맞추었다. 이제는 무사히 낚아올리기만 하면 되는 일이었다. 그렇지. 아유, 빠졌다. 그런데 놓쳐버렸어. 그만 아까운 입질을 놓쳐버리고 말았다. 놓쳐버렸어. 없어. 떡밥 물었네. 여기 이 피늘 보이죠? 요거는 이제 잔챙이 붕어 같아. 피늘 크기로 봐서는 이제 요 자생한 토종 붕어 같은데 비늘이 적죠? 보이시죠? 네. 여기 지금. 지금 보니까 어느 정도 집어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지금 이제 이 겨울철에는 아무래도 고기들이 그 활동하는 해육 폭이 상당히 이제 적게 나타납니다. 여름철하고 틀리고 한 곳에 이제 이렇게 옹기종기 많이 머물러 있는데 지금 여기 이제 제방권 앞에 이곳 낚시터에서 가장 수심이 깊은 곳 한 6m 정도 나옵니다. 6m 정도 나오는데 그래서 지금 2대 낚시도 못하고 이제 그 채비가 이제 그 감겨버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한 대 낚시를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제가 구르텐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지금은 이제 낚시 초반이기 때문에 이제 어떤 미끼에 빨리 반응을 하는지를 이제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떡밥을 넣다가 지금은 이제 구르텐으로 넣었는데 일단 구르텐의 반응을 보이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어신이 들어옵니다. 지금 살짝 찌가 지금 얼음 벽을 타고 이렇게 놀고 있는데요. 이제 들어가기도 하고 올라오기도 하는데 하여튼 그 액션 폭이 찌 올림이 폭이 크면은 가차없이 뭐 내려가든 올라오든 지금 내려갔죠? 이겁니다. 없습니다. 지금 상당히 그 찌 놀림이 상당히 강했는데 후킹은 못했습니다. 못했고 수심이 깊어가지고 이게 감는데도 너무 한계가 있고 또 소음이 많이 나기 때문에 그 지금은 이제 두레박질로 해서 이렇게 올려봤습니다. 제가 지렁이를 빼고 구르텐을 지금 입질이 지금 상당히 좋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구르텐하고 이제 어분 미끼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 줄이 지금 뒷줄이 지금 한참 내려가는데 그만큼 수심이 깊다는 얘기입니다. 당길 힘은 수심이 깊으면은 당길 힘은 상당히 좋습니다. 자, 채비가 이제 안착이 됐고요. 제가 좀 전에 낚시를 하면서 닐 트랙을 잠궈 놓지를 못했더랬어요. 그래서 역해지는 데란 바람에 채임질이 못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확실히 지금 그 온 상태로 지금 잠겨져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이제 역해지는 안 되기 때문에 이 잠겨 놓은 상태에서 채임질 해야만이 지금 입질 들었어요. 지금 올라옵니다. 아이고. 지금 또 없습니다. 헛방입니다. 헛방인데
한참 두리박질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다시. 자, 그루텐을 입질이 좋기 때문에 좀 크게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크게. 평상시 여름철에 우리가 낚시할 때 이제 그 스타일로 지금 보십시오. 이렇게. 지금 채비는 이제 우리가 여름철에 많이 쓰는 목줄의 사각지들 최소한 이제 그 좁쌀봉돌 채비를 제가 넣었습니다. 지금 지탑이 지금 한 마디, 두, 세 마디, 네 마디 정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케미를 달고 맞췄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미약한 입질 받은 애기는 좀 더 불편하지 않나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원천적으로 찌 맞춤을 할 때 낙케미를 달고 맞췄기 때문에 케미를 꽂아놔도 무방합니다. 무방하고, 야간에는 이제 오늘은 이제 조명을 조금 끈 상태에서 한번 해보기 위해 가지고 케미를 꽂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낙케미를 달았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그러니까 저녁으로 가는 시간인데, 해가 이제 이렇게 서산에 넘어갈 그 시간인데도 입질이 활발하게 보이는 걸 봐서는 뭐 오늘은 뭐 기대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살짝 이 구루텐 같은 경우는 살짝 들었다 놔줘도 전혀 이제 떡밥 결착력 때문에 이탈이 안 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입질 왔습니다. 지금 많이 내려갔습니다. 아우 씨. 비교적 활발한 입질을 보이는 큰 골지의 조항. 아이고 터져버렸다. 비록 조과로 이어지지는 못했지만 계속해서 연이은 입질을 받을 수 있었다. 다시 찾아온 기회를 또다시 놓쳐버리고 마는 손정락 프로. 허탈한 웃음으로 아쉬움을 달랜다. 하지만 계속되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손정락 프로는 낚싯대를 놓지 않았다. 몇 번의 입질을 통해 손맛을 느껴본 결과 고기들의 활발한 먹이 활동을 지켜갈 수 있었다. 역시 강한 찌올림과 함께 낚여 올라온 첫 번째 조과는 잉어. 잉어의 손맛과 함께 오후의 얼음 낚시는 그렇게 끝이 났다. 오늘은 떡밥을 물었어요. 떡밥. 지금 짝밥을 쓰고. 네, 짝밥을 썼는데 떡밥을 물었습니다. 색깔 좋네요. 중부권의 붕어 잉어 낚시터로 유명한 큰 골지. 어느새 큰 골지에도 진한 어둠이 내려앉는다. 만수면적 12,000평의 유료형 저수지로 붕어, 잉어, 향어 등 다양한 어종들을 방류하여 밤낮으로 손맛을 즐길 수 있다는 큰 골지. 그래서 큰 골지는 겨울밤이면 특히 더 많은 꾼들의 사랑을 받는다. 오늘은 정상적인 채비법, 즉 두 바늘 채비법으로 그냥 세팅을 했습니다. 찌맞춤도 정상적으로 했고요. 낚싯대는 지난번에 쓰던 거와 거의 동일하고요. ICD를 장착했고, 원줄도 0.45 그대로 활용했습니다. 그대로 사용했고, 쭉 밑채비를 보면은 오늘 또 지난번처럼 유동치 채비를 썼습니다. 유동치 채비를 썼고, 찌는 지금 이제 한 전체 길이 한 40cm 정도 되는 찌를 슬림형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를 했고, 좀 특이한 거는 정상적으로 케미를 장착했습니다. 케미를 장착해가지고 낮에 쓰던 어떤 채비에서 밤으로 와도 그대로 이제 낙케미만 교환하고, 오늘은 좀 실내에서 좀 어두운 조명에서 케미의 움직임을 보고 시험 읽어보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케미를 꽂았고요. 미채비는 지금 이제 이게 우리가 민물 낚시에서 스윙할 때 이렇게 풀 스윙하는 그런 게 아니고 이제 두레박질로 그냥 직공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채비 자체를 좀 간결하게 했습니다. 간결하게 전부 직결을 맺고요.
고기가 회전할 때 어떤 그 줄 꼬임을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여기 핀도레를 달았습니다. 여기 이제 회전이 됩니다. 이거 회전이 되는 도레를 장착했고요. 봉돌도 좀 슬림형으로 이쁘게 좀 깎았습니다. 깎았고 목줄은 그 금강줄 0.6호 밑에 이중 분할 봉돌 채비로 좁쌀 봉돌 하나 달았고 좁쌀과 바늘과 거리는 불과 2.5cm 정도. 그러니까 바닥에 좁쌀이 살짝 안착되어 있는 이런 형태의 어떤 기법입니다. 그래서 짧은 대신 일견 내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밑채비를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 채비는 이제 전체적으로 좀 간결하게 해야만이 내려가면서 이 채비가 위에 감긴다든지 이런 거를 원천적으로 줄일 수 있는 이렇게 간결하게 준비를 했고요. 떡밥은 지금 이제 그 어분 성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어분만 좀 이렇게 이제 좀 이렇게 부슬부슬하게 바늘에 결착될 정도만 이렇게 해갖고 이제 준비했고요. 그루텐도 지금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향만 조금 다른 그루텐이고요. 이건 이제 딸기향, 이거는 이제 바닐라향. 이제 두 가지도 그루텐을 준비했고, 오늘 특이하게도 오늘은 이제 그 짝밥 낚시를 한번 병행해 보기 위해 가지고 이 밖에 이제 구데기도 준비했고요, 지렁이도 준비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낮에 한 4시 정도 도착을 해가지고 텐트를 치고 정확히 한 5시 정도부터 낚시를 했습니다만 낮에 지금 활발한 입질을 보였고 지올림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낮에 2마리를 걸어냈고 또 놓친 고기도 몇 마리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이제 오늘 이곳 낚시터의 어떤 상황을 봤을 입질의 그 활성도는 뭐 다른 낚시터에 비해 가지고 상당히 좋다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원한 찌올림을 기대하면서 낚시를 계속하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근골지 텐트촌의 낚시 열기는 더욱 뜨거워진다. 낮 시간대보다 밤에 더 조항이 좋다는 큰골지의 얼음 낚시. 그 소문의 진상은 잠시 후면 밝혀질 것이다. 지금 이제 오늘 이제 구데기하고 지렁이 생미끼는 두 가지를 준비했는데 구데기 상당히 잡니다. 이거 상당히 살아 움직이는데요. 싱싱한 구데기를 준비해야 되고요. 구데기 끼우실 때는 그 구데기 뾰족한 부분을 바늘 끝으로 살짝만 이렇게 관통이 껍질만 구데기 껍질만 관통되게끔 이렇게 끼워주시면 됩니다. 끼워주시고 또 한 바늘은 그 집어용 떡밥 미끼를 적당한 크기로 이렇게 달아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떡밥은 기본적으로 이제 달리게 되고, 요 구데기 달린 바늘은 이제 지렁이와 병행하고 구루텐과 병행하는 막 그런 형태의 어떤 떡밥을 달 계획입니다. 미끼도 이제 일단은 생미끼는 살아 움직이는 게 어떤 관건이고 또 생명이기 때문에 항상 그 선도가 떨어지면은 즉시 이제 그 새로운 미끼로 교체해야만이 활발한 어떤 그런 어신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비를 데리면서 낚시를 계속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더기와 떡밥을 함께 달아 짝밥 채비를 완성한 손정락 프로. 아주 천천히 채비를 물속으로 내려보내며 본격적인 손맛을 기대해본다. 수심이 의외로 깊기 때문에 채비가 내려가는데 한참 시간이 걸립니다. 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밤낚시에서의 입질은 낮 시간대와는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낮 낚시 때의 어신이 눈으로 보기에도 감지할 수 있을 정도로 시원시원했던 반면 밤 낚시에서의 입질은 너무나 미약했다. 사실 밤 얼음 낚시에서 지올림이 강한 입질을 기대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낚시인들은 그런 미약한 입질을 바라보며 그저 애태울 수밖에 없었다. 너무 찜질 어떻게 하라고 그러지? 지금 몇 시였습니까? 지금 대체로 보는 시간이 그 8시를 넘기고 있습니다. 저녁 8시. 지금 2시간 정도
본격적인 밤낚시를 시작한 지가 지금 2시간 정도 됐는데, 그 해가 넘어갈 무렵에는 그 정확한 어신이 돌았습니다. 정확한 어신이 돌았는데, 지금 입질로 봐서는 상당히 뭐 미약한 입질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잉어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겨울 낚시를 해보면은 큰 잉어일수록 보면 입질이 상당히 그렇게 적게 이렇게 나타나는 경향이 상당히 있습니다. 뭐 이곳 역시 잉어 입질인데 상당히 입질이 약한 걸 봐서는 어떻든 간에 그 겨울 얼음 낚시는 입질이 그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좋지 않다는 것은 확실한데, 얼마만큼 어떤 집중력을 가지고 하느냐도 어떤 관건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입질이 지금 잉어 입질 같습니다. 아이고, 바로 조금 한 마디 정도 올린 입질이었는데, 요게 이제 타이밍이 정확하게 맞으면은 이제 걸리는데, 지금 같은 경우도 분명 그 본신입니다. 본신인데 걸지는 못했고, 오늘은 제가 이제 두 바늘 채비를 쓰고 있는데, 지렁이와 이제 구데기를 병행해가면서 두 바늘 채비를 쓰고 있는데, 아무튼 하여튼 집중력을 요하면서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는데, 낮 시간보다는 현저하게 입질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거. 여기 이제 시간이 갈수록 이제 더 활성도가 좋아지면서 입질 형태가 좀 이렇게 좋게 나타나면은 다행스럽게 이제 고기를 잡아내는 데는 큰 무리가 없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입질이 더 낮아진다라고 하면은 역시 제법까지는 조금 힘든 어신이 이어지지 않을까,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좋아지는 어떤 그런 기대를 가지고 계속해서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낮 시간에 조항을 시험해 볼 때까지만 해도 손맛을 확신했던 손정락 프로. 그런데 밤 낚시에서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현재 상황처럼 이렇게 계속 미약한 입질만 계속된다면 낚시는 분명 어려운 국면을 맞게 될 것이다. 이 순간 낚시꾼의 모든 신경은 온통 찌에 집중된다. 몸을 꿈쩍도 하지 않은 채 자리를 지키고 있는 시간이 입질이 올 때까지 계속된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옆으로 살짝 끄는데, 찌가 조금씩 옆으로 이동하는 걸로 보아 고기가 미끼에 접근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드디어 기다리던 입질이 왔다. 그렇어요. 이날 밤낚시를 시작한 후 처음 느끼는 손맛이다. 요거 처리. 아이고. 올라세요. 그만. 아이고, 잠깐. 지금 붕어인데요. 떡밥 먹었어요, 떡밥. 지금 지렁이하고 짝밥 썼는데 지금 겨우 입에 턱에 걸렸어요. 잠깐만요. 아우, 시원하다. 분명히 붕어 맞죠? 아이고, 붕어입니다, 붕어. 여기 지금 붕어인데요. 한 30cm 정도 되는 붕어 같습니다. 색깔이 상당히 좋은데, 그 붕어가 이제 일단은 그 입질을 보였다는 게 일단은 좀 상당히 희망적이고요. 초전적에는 사실은 잉어가 이렇게 많이 보이다가 지금은 이제 붕어 신을 보였습니다. 붕어 신을 보였는데, 이제 붕어 같은 경우는 처수가 나오게 되면 이제 연속해서 나오는 경우가 많고, 또 의외로 또 이제 폭발적인 입질을 보이기도 합니다. 밤낚시에서 일단은 기대를 가지고 낚시를 계속 해보겠는데, 일단은 제가 입질이 나쁘고 그래가지고 이제 짝밥을 쓰면서 지렁이하고 이제 떡밥을 병행해서 이렇게 하면서 고배질하면 되는데,
짝밥을 넣어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떡밥을 먹었습니다. 결국은 겨울에도 이제 이 떡밥에 이제 고기들이 반응을 보인다는 건 이제 증명이 됐는데, 다시 한번 이제 그루텐하고 떡밥하고 얹어가지고 또 계속 해보겠습니다. 일단 고기는 일단 넣어놓고 하겠습니다. 여기. 긴 겨울밤, 큰 골지에서의 얼음 낚시는 외롭지 않다. 3355 무리를 이루어 함께 손맛을 즐길 꾼들이 늘 가까이에 있기 때문이다. 좋은 친구들과 함께하는 겨울밤의 얼음 낚시는 그래서 더욱 즐거운 시간으로 기억된다. 생미끼하고 그루텐하고 같이 번갈아서 끼는데, 지금 잉어들이 지금 활성도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전형적인 잉어 입질이 들어오는데, 올리는 입질보다는 내림 입질, 빠른 입질이 조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몇 수 정도 하셨어요? 네, 지금 2마리 잡고 옆에 있는 친구 1마리 잡아갖고 네. 지금 3마리 잡고 있습니다. 여기는 수심이 어느 정도 나와요? 수심이 한 5m권 나옵니다. 5m. 예, 잉어가 지금 거의 대물급들이 나오는데 네. 끌어올리기가 상당히 지금 힘드네요. 그럼 채비를 어떻게 사용하고 계세요? 네, 채비는 지금 좁쌀 봉돌 채비에 네. 지금 좀 가볍게 맞춰갖고 한 목, 2목 정도 나오게 맞춰갖고 지금 한쪽 바늘엔 생미끼를 달고 한쪽 바늘엔 어분을 달아갖고 이런 형식으로. 이준원 조사와 함께 텐트에서 낚시를 즐기던 꾼들에게는 현재까지 총 3마리의 붕어와 잉어가 올라왔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 포인트의 입질 형태는 어떨까? 제작진은 이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잠시 살펴본 결과 이곳에서 올라오는 입질 또한 크게 다르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극도로 미약한 움직임을 보이는 고기들의 입질을 통해 그것이 겨울 얼음 낚시의 대표적인 입질 형태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올린다. 한마디 깜짝된 거예요. 너무 크다. 지금 보니까 입질은 계속 들어오네요. 예, 입질이 되게 깔짝깔짝되는 입질인데, 지금 떡밥 채비를 해갖고 지금 미끼를 달았더니 너무 깔짝대는 것 같아갖고 지렁이를 한번. 아야. 기회라도 좀 더 기다려야 돼. 좀 더 기다려야겠어. 지금 옆에서 지금 지렁이 껴갖고 계속 입질이 좋아지는 것 같아갖고 저도 한번 생미끼로 지렁이로 한번 시도를 해봐갖고 찌올림 한번 보겠습니다. 마침내 낚시꾼들이 생각해낸 대안은 생미끼를 이용해 집중 공략해보는 것이었다. 고기들이 물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싱싱한 생미끼를 발견했을 때 그들의 활성도는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은가. 보다 싱싱한 생미끼로 채비를 정비한 낚시인들. 과연 그들의 공략법은 적중할 것인가? 그들 또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눈치다. 오늘 파트에 갈아 껴라. 이번에도 역시 아주 미약한 어신이 느껴졌다. 이 신이에요? 지에 집중하고 있지 않았더라면 그냥 지나쳐버렸을지도 모르는 아주 예민한 반응이다. 이 무렵 텐트 안에는 사뭇 긴장감까지 감돌고 있다. 바로 그때
드디어 오랜만에 입질이 오는가 싶더니만 걸렸다 빠졌어. 이내 터지고 만다. 그와 동시에 낚시꾼들을 둘러싸고 있던 긴장 뭔가를 또한 보여주려고 그러면 안 사방으로 되는구나. 터져버린다. 아, 요번엔 액션이 좀 컸거든요. 부대기를 떠났는데 이거는 비늘. 뭐예요 비늘은? 비늘이 글쎄요, 정확하게 이렇게 봐도 모르겠는데 아무 잉어 같습니다. 잉어 비늘 같은데 비늘이 상당히 크네요. 지금 구데기 한 마리 날아났는데 고패질을 좀 해주니까 이 시각적으로 좀 자극을 받고 좀 움직이는 거에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작은 비늘만을 남긴 채 사라져버린 대상어. 비록 대상어는 자취를 감췄지만 그 손맛의 느낌만은 아직 꾼의 주위를 맴돌고 있다. 물론 그것 또한 놓쳐버린 고기에 대한 꾼들의 집착이겠지만 말이다. 계속해서 조과를 거두는 데는 실패하고 있지만 고기들의 입질은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이대로라면 곧 가까운 시간 내에 손맛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바로 그때였다. 무언가가 텐트 안의 정적을 완전히 깨뜨리며 모습을 드러냈다. 지렁이 물고 나왔습니다. 이야, 예, 붕어입니다. 이야, 어휴, 이야. 아, 지렁이로 꼬셨더니 지렁이 물고 나오네. 계속해서 고기들과 미약한 어진만을 주고받던 낚시꾼에게 단 한 번의 손맛은 그간의 애타는 마음을 모두 잊게 한다. 그렇게 오랜 기다림 끝에 느끼는 차디찬 손맛의 쾌감이야말로 낚시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할 수 있다. 뭐 상황이라든지 어떻습니까? 예, 아우, 지금 상황은 상당히 좀 깔짝거리는 입질이 있어갖고 이 지렁이로 미끼로 한번 교체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쪽엔 지렁이 달고 한쪽엔 구루텐 달고 했는데 지렁이를 물고 나왔습니다. 지금. 입질은 정상적인 찌올림이 아니라 좀 깜빡깜빡하더니 거의 내리는 입질, 쭉 빠는 입질에 그냥 챔질을 했더니 지금 자정이 이제 지나고 있는데요. 예. 좀 전체적으로 상황이 어떠세요? 상황이 초저녁에는 좀 입질이 활발한 것 같았는데 네. 잉어하고 이제 붕어 몇 수를 낚았는데 그 이후에 좀 뜸하다가 네. 지금 자정 정도 되니까 다시 입질이 이제 슬슬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 누가 이 겨울밤을 길다고 했던가. 낚시꾼들에게는 이 밤이 너무나 짧기만 하다. 오늘도 이 전구 한 척으로 기나긴 밤을 지새워야 하는 낚시꾼들. 낚시하는 동안에는 왜 시간이 2배로 빨리 움직이는 걸까? 시간이 갈수록 숨을 다하는 배터리의 모양새가 오늘따라 더 처량해 보인다. 낚시인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평생 손맛을 찾아다니는 사람들. 그들의 삶 또한 그다지 평범하지만은 않은 듯하다. 다시 손정락 프로의 텐트. 그는 여전히 입질을 기다리며 밤낚시의 여유를 즐기고 있다. 미약한 어신을 감지한 후 또 한 번 챔질을 시도하는 손정락 프로. 하지만 이번에도 역시 실패다. 고행길을 걷는 승려의 심정 또한 꼭 이만큼 진지하지 않을까? 계속되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꾼들은 여유로움을 잃지 않는다. 지금 이제
일단은 이제 그 집어가는 데다 보고 지금 그 그루텐 아주 묽게 익은 그루텐하고 이제 어분 성분에 든 떡밥을 지금 두 개를 지금 병행해서 계속 넣고 있습니다. 그 그루텐이 아무래도 이제 어신을 빨리 보이는데 그 이 떡밥은 이제 집어 효과가 지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투척을 하는 게 좋습니다. 수심이 지금 상당히 있기 때문에 원줄이 지금 한참 내려가는데 일단은 그 깊은 수심이 이 여러 가지 어떤 적을 안고 있습니다. 그 고기를 걸었을 때 그 당길 힘이라든지 감아 올리는 시간, 손맛이라 그러죠. 이런 거는 충분히 볼 수가 있는데 수심이 깊으면 또 그 불편한 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채비를 걷어 올리고 들이고 할 때 그때 상당히 시간이 많이 길고 원줄이 막 이렇게 감겨서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그 좋은 점도 있는 반면에 또 나쁜 점도 있습니다. 일단은 이곳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처음 여름에는 이제 자주 낚시로 옵니다. 오고 겨울철 얼음 빙상 낚시는 이곳 이제 그 큰골 낚시터가 이제 처음으로 지금 시도하는데 그 이제 기회가 되면은 이제 아마 상류 쪽 그 수초 주변을 한번 공략을 한번 기회가 있으면은 그쪽으로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 이제 관리하시는 이제 분의 이제 말씀을 이제 따르면은 이 제방권에서 물골 주변 수심 깊은 쪽에서 최근에 그 한 일주일간 그 조항이 상당히 좋게 나타났다고 말씀하셨고, 저도 이제 그 5m 수심권에서 포인트를 정할 때는 사실 나름대로 어떤 그런 그 혼란이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낮 시간대 같으면은 도전해 볼 만한 어떤 그런 이제 포인트고 또 수심층인데 과연 이 야간 낚시에서 이 깊은 수심층에서 활발한 입질을 보일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1차적으로 지금 이제 붕어 한 몇 마리 하고 이제 잉어 이제 여러 고기가 일단 나왔는데 그런 걸 봐서는 이 계곡지에 이 붕어들이 이 야간에는 그 활동을 거의 안 하면서 이 깊은 수심 쪽에 모여 있는 그런 형태를 보인 것 같습니다. 얼음 낚시에서 깊은 수심의 포인트를 공략하기란 사실 쉬운 일은 아니다. 채비를 내리고 올리는 데 드는 시간이 만만치 않을 뿐 아니라 입질을 감지한 후 정확히 채음질을 하는 것 또한 쉽지 않기 때문이다. 손정락 프로, 과연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아유, 걸렸어요. 지금 붕어 같긴 한데 채비를 감아 올리는 그의 손길이 유난히 조심스러워 보인다. 이거 보일 겁니다. 이거 그죠? 나왔어요. 씨알이 아까랑 비슷한데 아까보다 조금 적어요. 그루텐을 먹었는데 제대로 박혔네. 일단 밤낚시를 본격적으로 밤낚시를 시작해가지고 이제 그 두 마리 붕어를 잡았는데 지금 아까 9시 정도에 잡고 지금 12시가 거의 다 돼가니까 한 3시간 간게 인터벌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잔잔한 입질은 상당히 많았는데 허친 입질 여러 번 했고 그게 지금 그 입질이 글쎄 여기가 지금 수심이 한 5m 이상 넘어가는데 활발한 입질보다는 지금 계속 깐족되는 입질, 지금 구더기도 넣어보고 구르텐도 넣어보고 계속 병행해서 해봅니다만은 요번에 같은 경우는 입질은 들어가는 입질, 들어가면서 옆으로 살짝 끌고 살짝 한마디 올려주고 하는 그런 옵션에서 챔피 타이밍이 그래도 정확하게 맞은 걸로 이렇게
이게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고기를 끄집어냈는데 지금 간간히 지금 나오는 그런 어신을 보이고 있고, 아마 이 밤 시간대보다는 이제 새벽 시간대, 여기가 보니까 지금 이제 계곡지다 보니까 수심이 깊고 하다 보니까 오후에 이제 해가 떨어지는 무렵 그쪽이 이제 피크 타임이고, 저는 이제 사실은 10시에서 11시, 12시 이 사이를 좀 기다려 봤는데 아직까지 뭐 이렇다 활발한 여신이 없는 걸 봐서는 아마 새벽 시간대, 아침 한 5시, 6시, 요즘은 이제 7시 한 20분 정도 돼야만 이제 동이 트기 시작하는데 아마 그 시간대가 이제 가장 피크 타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계속해서 낚시를 하면서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새벽 시간을 기대하며 지의 움직임에 시선을 주목하는 손정락 프로. 하지만 자정을 지난 새벽에도 계속해서 미약한 입질만이 반복될 뿐이었다. 언제 찾아올지도 모르는 손맛을 기다리기 위해 그들은 또 이렇게 밤을 지새워야 하는가. 하지만 정작 낚시인은 개의치 않는 듯하다. 손맛의 순간을 위해서라면 몇 날 며칠을 그렇게 지새울 수 있을 것만 같았다. 다음 날 새벽, 꾼들은 늘 그렇게 반갑지 않은 아침을 맞는다. 찬바람이 뼛속까지 스며드는 듯한 추위 속에서 하룻밤을 지낸 사람들. 하지만 왠지 그들에게선 알 수 없는 힘이 느껴진다. 밤 텐트 낚시 두 번째, 이곳은 이제 음성에 있는 큰골 낚시터에 왔습니다. 초반에 초저녁부터는 이제 잉어들이 많이 붙어가지고 사실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잉어가 4마리, 요게 지금 잉어가 4마리고 지금 붕어가 4마리인데 초반에 너무 잉어들이 많이 큰 대형급 잉어들이 붙어버려가지고 붕어들이 많이 붙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간만에 적은 입질이 많았는데 전체적으로 좀 입질이 좀 안 좋았고, 어쨌든 간에 때와 이제 어떤 시간대를 잘 맞추고 또 날씨가 좋은 날 들어오면은 상당히 손맛을 볼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은 엿봤습니다. 겨울 얼음 낚시의 이색 손맛을 찾아 충북 음성의 큰 골지로 떠난 낚시인들. 꾼들은 그곳에서 밤얼음 낚시의 짜릿한 손맛을 맛볼 수 있었다. 얼음 낚시는 밤에 잘 되지 않는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밤낚시 손맛 보기에 성공한 낚시인들. 그 겨울밤의 승리자는 단연 낚시꾼들이었다. 긴 겨울밤에도 꾼들은 잠들지 않는다. 모두가 잠든 그 순간에도 꾼들은 최고의 손맛을 찾아 길을 떠난다.